이번 영상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분들은 많지 않죠. 그쪽 분야에 뭐 연구를 했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제외한다면 아마 이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기술은 전반적으로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학 박사님이신 우리 이건희 박사님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비트코인 틀린 거죠? 네,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낙하지기님 이제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 운전하실 때 자동차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냥 운전하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냥 자동차에서 뭐 현대차다, 기아차다, 뭐 예를 들어서 외제차다, 국산차다 이런 모델만 아시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폰 쓰더라도 이게 국내 제품이냐, 아니 뭐 해외 제품이냐 이런 기종들만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동차 모델과 기종을 우리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네. 종류들. 네네. 그리고 자동차 구동된 원리. 예. 그게 자동차 구동된 원리 중에 어떤 가솔린 차도 있고 어떤 건 디젤 차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스마트폰도 안드로이드 체제가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애플 iOS 체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그 체제. 이걸 블록체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체제. 네네네. 구동시켜주는 체제. 네. 예를 들어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해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응용계층,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응용계층이라는 것과 구현계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응용계층과 구현계층. 구현계층. 보통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이 윈도우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엑셀을 쓰기도 하고 파워포인트 쓰잖아요. 네. 그럼 파워포인트, 엑셀,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것들은 응용계층이에요. 그러면 사람과 직접 맞닿는 부분. 하지만 일반 이용자들은 그게 엑셀에 어떻게 구동되는지, 엑셀에 어떻게 코딩이 되어 있는지 그건 몰라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모르고 사용하죠. 모르고 사용한단 말입니다. 뭐 우리가 전문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사람이 사용하는데 필요한 이 눈에 보이는 부분을 우리는 응용계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잘 돌아가게끔 이 물 밑에서 잘 만들어주는 걸 우리 구현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네. 블록체인은 구현계층에 그렇죠.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근데 구현계층 중에서도 기능적인 측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가 기능적인 측면은 엔진 같은 기능적인 측면일 거 아니에요. 네. 엔진이나 이런 것들. 근데 엔진이 얼마나 연비가 좋구나, 나쁘구나 이런 거는 이제 비기능적 측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구현계층 중에서 제대로 좋은 기능을 잘 만들어내게끔 했던 구조체가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만약에 비트코인이 아니라도 우리가 뭐 물건을 할 때 이더리움, 그죠? 네,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더리움. 또는 우리가 옷 같은 거 살 때 마찬가지예요. 옷 같은 거 살 때 또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는 원산지를 따져요. 이게 과연 국내산이냐, 중국산이냐? 그러면은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를 우리가 일반 소매에서 다 표기만 한다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국내산인 경우는 수입할 때부터 원산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디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검증을 하고 이렇게 옵니다 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우리 믿으면 우리가 처음에 소매자들이 국내산이라고 하면 믿고 살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일반 화폐들도 비트코인이 누구나 위조할 수 있다고 하면 안 사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믿음을 주는 거죠. 비트코인은 위조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끔 제대로 기능을 구현하는 걸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아직은 이해가 안 가시죠? 아직은 안 되는데 네, 이제 네. 하나씩 보시죠. 네. 네, 보시죠. 일단 뭐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이 다르다는 것만 해도 네. 저같이 공학 쪽에 전혀 문외한인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질문이니까 좀 질문이 좀 수준이 낮다. 별말씀이래요. 이해를 해주세요. 자, 왜 이 블록체인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이런 거죠. 옷을 파는 사람은 아무나 팔 수 있지만 옷을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건 아무나 못 만들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원자폭탄이나 핵폭탄을 사올 수는 있어도 핵폭탄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팔아먹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결국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을 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천 기술이에요. 어떠한 화폐를 만들었을 때, 야, 한마디로 그 달러 같은 거 우리가 위조한다고 치면 그 슈퍼노트라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슈퍼노트를 가진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슈퍼노트가 그 찍는 동판 그 원판을 동판을 말씀하시는 하는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화를 찍어내는데 만약에 그 아무나 프린터기를 인쇄해도 되는 거면 과연 우리가 원화를 가지고 화폐로 기능을 할까요? 안 하죠. 못 하죠. 기능을 못 하겠지. 물건을 살 때 돈을 좀 안 받겠죠. 예. 야 이거 뭐 이렇게 이게 가짜 아니야? 뭐 그렇잖아요. 아무나 다 찍어내는 네. 거. 근데 원화 안에도 형광 물질을 하고 종이 질을 어떻게 하고 농도를 어떻게 하고 위조 방지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이 돈의 진짜 위조가 안 되게끔 하기 위한 기술들이잖아요. 그렇죠. 블록체인이 그 기술이라는 거예요. 블록체인이 그 기술인데 이거는 디지털 기술이죠. 그렇죠. 그죠? 디지털 기술. 기술이잖아요. 예. 디지털 기술. 예. 이런 그 블록체인 시장이 지금 많이 규모가 커지고 있나요? 그렇죠. 점점. 블록체인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 것이 비트코인 때문에 블록체인이 유명해진 것뿐이지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돈에 관련해서만 써먹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반도체를 하나 만들었다고 했을 때 네. 반도체가 꼭 컴퓨터에만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라디오에도 쓰이고 네. 뭐에도 쓰이고 스마트폰에 쓰이고. 그러니까 이 처음에 반도체를 개발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에 산업에 쓰일지 모르겠으나 지금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원천 기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확인했으니 이것들을 계속 연구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걸 스마트폰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인공위성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장 규모가 반도체를 쓰는 시장 규모가 커지죠. 이런 것처럼 그런 원리에서 블록체인을 가지고는 어떤 것을 안전하게 디지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한 디지털 기술들이 많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블록체인은 디지털 정보를 갖고 있는 거네요. 네. 디지털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전달하고 위한 일종의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네. 짧게 말씀을 드리기는 정말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정말 많은 그 이론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사전적인 걸로 한번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네. 관리 대상 데이터. 우리는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음성 정보가 가거나 네. 아니면 제가 뭐 윙크를 하면 시각 정보가 가거나 또 영상 자료, 영상 정보 뭔가를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블록체인이라는 어떠한 기술 위에다가 우리 낙타지기님하고 저하고 어떤 정보를 데이터를 얹어서 주고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데이터를 블록이라고 하는 거에다 담아요. 블록 안에다 이렇게 레고 같은 블록 안에다가 둘이서 주고받고 싶은 정보들 다 담아요. 근데 이거를 둘이서만 써먹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같이 써먹으려고 하면 서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둘이서 사기를 치기 위해서 원래는 100원짜리인데 야 우리 둘이서 이거 1000원이라고 써놓자 라고 하면은 우리 둘이 사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블록을 받는 사람도 그거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에 우리나라 같은 그러니까 보통의 통화 시스템에서는 중앙 정부가 그거를 신뢰를 하게끔 얘기를 해주잖아요. 한국은행만이 지폐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은 찍어낼 수 없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은 뭐냐면 그런 중앙이 없이 일반 개개인이 그런 블록을 다 만들 수 있게 허용을 하는 겁니다. 만들 수 있게. 그걸 우리는 P2P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P2P. 피어 투 피어. 피어는 하나의 어떤 개인체를 피어가 영어로 피어가 네. 끝단 개인체. 개인체. 예, 이런 어떤 그 하나의 노드? 나는 그 P가 퍼스널 퍼스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피어라고 하면 그것도 뭐 피어 P-E-A-R. 예, P-E-E-R입니다. P-E-E-R. 예, 동료 이런 뜻이 동료. 동료 뭐 P-E-E-R. 친구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그러니까 중앙에 누가 중재자가 없이
부동산 우리 계약하실 때 부동산 중개업소 없이 집을 매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방식, 중앙이 없는 방식에서 우리 둘 다 서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중앙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이 내 부동산인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블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한 거네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블록이 많다고 안전한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블록과 블록이 연결되는 방식이 어떻게 검증돼서 제대로 된 예쁜 블록들이 잘 가짜 블록이 들어가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저하고 우리 지기님하고 둘이서 만든 블록이 원래 깨끗한 블록인데 어떤 나쁜 사람이 가짜 블록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 블록과 합쳐지지 않게끔 구조가 그 블록을 일단 데이터라고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네, 네. 데이터고 네. 우리 이 박사님하고 저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네. 디지털화된 데이터겠죠. 네. 근데 다른 예를 들어서 영희가 예쁘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제3자가 영희가 안 예쁘다라는 네. 데이터를 갖다가 또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만들 수 사람이. 있죠. 예, 만들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를 둘이가 보증을 하는 거네요. 둘, 셋, 넷, 넷, 다섯 생기면 다섯. 생길수록 그 신뢰가 높아지겠죠. 신뢰도가 높아지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블록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데이터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P2P 방식으로 연결시켜주는 게 결국 블록체인. 그렇죠.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고요. 그래요? 족보로 생각하시면 돼요. 족보. 보통 우리는 족보가 쫙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만약에 우리 낙타지기님이 이제 이 씨인데 박 씨로 위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본인의 주민등록증만 위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것도 위조하기 시작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그 앞에 할아버지 것도 다 위조하기 시작해야 되고 하나만 위조하는 게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블록끼리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좀 P2P를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좀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P2P는 분산형이다, 그죠? 네. 분산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분산형이라고 하는 걸 이걸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가 돈을 은행에서 이체를 할 때 제 계좌에서 우리 낙타지기님 계좌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는 송금할 때 딱 송금하면 이제 송금 됐다고 생각하지만 네. 은행의 중앙 서버에 제 계좌가 있는 거죠. 내 계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행 중앙 네. 서버예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은행에다가 이렇게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직접 보내는 게 아니고 은행에다 요청하는 거죠. 나는 내 계좌가 이게 있어. 근데 거기서 10,000원을 낙타지기님 은행 쪽으로 보내줘 먼저. 그러면 제 은행에서는 제 계좌의 만큼을 다른 은행에 보내죠. 그리고 보냈다가 다시 거기서 은행에서 낙타지기님 계좌에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 간의 거래를 할 때 은행이 없을 때는 송금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현금은 어때요? 현금은 은행에 안 가도 제가 직접 줄 수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P2P라는 방식이 뭐냐면 사용자들끼리 중앙에 어떤 매개체를 두지 않고 직접 서비스를 주고 받겠다는 뜻입니다. 정보도 교환하고 그렇죠. 정보도 교환하고 네. 서비스도 주고 받겠다.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옛날에 소리바다 네. 그 음원 사이트, 있었죠. 그리고 그 미국 넵스터. 네, 있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음반 회사가 음반을 만들고 소매점에다 뿌리면 그걸 돈 주고 사야 되는 구조였지만 인터넷이라고 하는 환경에 들어가 있으니까 1대1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올 수 있게 됐었거든요. 그랬죠. 지금처럼 지금은 우리가 쓰는 음원 사이트는 대부분 중앙에 서버를 두고 있고 모든 노드들은 끝단을 얘기합니다. 네. 끝에 있는 사용자들이 그 중앙으로 몰려가서 다운로드 받아오는 거지만 P2P 방식은 그런 중앙에 없이도 1대1 개인 컴퓨터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문제는 뭐냐? 상대방한테 받아온 정보가 좋은 정보인지 진실한 건지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네. 그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인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그 음원 사이트 보면
P2P 방식해서 그냥 내가 그렇죠. 마음대로 막 주고 네, 네, 우리 네. 둘이 주고받고 그러는 네. 거를 P2 난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방식이 P2P 방식이고 이거 분산형이다. 근데 거기서 하나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노래 제목은 뭐 누구누구 씨의 노고인데 딱 받아보니까 음란한 그렇죠. 예, 그거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들어오고 막 그랬죠. 그러면은 결국은 상대방한테 내가 속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P2P의 가장 단점이 그거예요. 상대방이 준 정보를 내가 믿을 수 없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그랬죠. 그죠? 예. 은행 같은 경우 있으면 은행을 믿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신뢰해 줄 수 있는 보증을 써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믿고 거래를 하는 건데, 하는 건데 개인과 개인 간에 할 때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신뢰성에 대한 그 흠결이 생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블록체인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P2P 방식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걸 살펴봤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분산 시스템의 방식들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와 이게 어떻게 연결이 가상자산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